저 하나하나가 큰 냉장고 하나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냉장고였지만 최근에 나오는 엑스박스라고 하면은 한 컴퓨터 PC의 한 반 정도만 할까요? 그 정도만한 것과 성능이 동일하다고 하죠. 그만큼 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죠.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컴퓨터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네. 그래서 보이시는 사진에서 나타나 있는 음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아닙니까? 네, 제로 음료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에서도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소재에서도 제로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아. 저희가 관심 있는 제로는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최대한 쓰레기가 적어지는 방향.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자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원 빈국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보자 하는 연구들의 일부로 진행하고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촉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촉매 들어봤죠. 어떤 반응을 빨리 일으키거나 뭐 늦게 일으키거나 그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는. 네, 맞습니다. 뭔가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게 하는 예시 중에 하나로 산소 분자랑 뭔가 반응을 하게 하는 보라 색깔의 촉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의 그래프인데요. 네. 그 장벽이 보이시죠? 네. 그 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온도를 높이 가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네. 건데 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이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1000도까지 올려야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오른쪽 초록 색깔로 보이는 그런 그래프에 촉매를 도입하니까 한 300도 정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촉매입니다. 아이고. 이러한 것들이 쓰다가 버려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촉매 안에 유가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 가격이 있는 유가 유가. 가격이 금속. 있는 거 네. 건져야 되거든요. 유가 금속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들어보셨을 테지만 백금 같은 것도 있고요. 오, 백금을 버린다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재활용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네. 그러한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걸 이제 순환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가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저희가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자원을 활용해서 가치가 높은 그런 소재로 만들려는 연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매가 있으면 그것들을 회수해서 네. 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가 혹시 황산 들어보셨습니까? 아, 너무 황산 위험하죠. 네, 위험하지만 반도체 공정이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황산을 만들다 보면 황화가스가 만들어지거나 네. 질소와 관련된 화합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시면 굉장히 유해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촉매가 이제 바나듐, 텅스텐, 티타늄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끝말잇기 끝판왕들이죠.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렵지만 다시 재활용했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소재들이고요. 다양한 원자가 섞여 있는 것들을 네. 분해하는 전문 연구를 하시는 연구원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바나듐 V가 산화물로 형성되어 있는 모양 또는 티타늄, 텅스텐이 이렇게 분말로 나눠져서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가능한데 네. 여기까지만 만들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자원 부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좀 더 고부가 가치 소재화를 하고자 하는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맥신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신이에요. 신 아니고 맥신. 네, 신. 네. 맥하고 신이 붙여져 있는데 네. 맥은 어디서 왔냐면 메탈하고 그리고 예시로 하나 중에 알루미늄이 있고 탄소 C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AC 이렇게 하면 맥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화합물에서 알루미늄만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M하고 C만 남고 알루미늄은 따로 처리가 되고요. 왼쪽에서 알루미늄을 따로 빼낸다는 거죠. 되게 유용해 보이는 층 아니에요? 약간 그래핀 같이? 그 흑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런 층간 구조가 이제 연결돼 있는 흑연인데 하나하나를 떼어내면 그래핀이 됩니다. 와.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한데?
맥신 핫했거든요, 한때. 네.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핀에 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흥미로운 건 그래핀은 탄소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맥신 같은 경우는 메탈이 붙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금속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우와, 뭔가 말만 들어도 가능성이 어마어마해 보여. 네. 그래서 이러한 맥신에 대한 연구가 좀 핫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맥신을 층층이 떼어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거기에 어떻게 떼어내느냐에 따라 그 계면에 붙어있는 원자들이 또 다릅니다. F라고 하는 불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Cl이라고 하는 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질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붙어있는 M, 메탈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 떼어내고 나서 남은 잔여물들에 따라서도 성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고요. 네. 그 층층의 비율이 또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네. 층을 여러 개를 또 한 층으로 만드는구나. 네, 좀 더 두꺼우면은 생산하기 더 용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카본의 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여기까지 연구는 사실 이전 연구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이고 저도 이 분야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 M 자체만 하더라도 약간 조합만 만들어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거기에 방금 붙을 수 있는 이 불순물까지 네. 해서 다른 성질을 낸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신소재 계속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 나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네. 버리려고 했던 그런 폐자원으로부터 회수해서 네. 다시 순환시켜서 새로운 소재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제가 만들었던 표지는 아니고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한 표지인데 뭔가 악기 중에 닮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죠? 피아노인가? 아코디언 혹시 다뤄보셨나요? 아, 네. 네, 아코디언처럼 굉장히 촘촘한 저런 미세 층이 있어서 저 층으로 어떤 이온들이 움직이기 쉬워서 배터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연구했던 수전의 전지 또는 슈퍼캐패시터 아니면 어떤 가스를 감지하는 가스 센서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다고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데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신소재라 하면 기존 소재와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게 저의 임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맥신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준 이 신소재라고 할까요? 이 개념 자체는 지금 박사님 설명만 들어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이거를 버려진 데서 재활용해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이 기술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네요, 정말로. 네,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 끝까지. 담백해요. 담백해요. 짜지도 않아. 예. 다이어트 하셔서 저염으로 만드셔가지고. 약간 제로야. 예. 그죠? 다음에 살찌운 모습으로 한번 에너제틱하게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네. 그다음에 마지막 요리가 남았습니다. 오. 이제 디저트죠. 이제 전산 재료 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네. 이건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이 소재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아, 딱 하는데 디저트네. 네네. 컴퓨터로 소재를 연구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제가 여태까지 신소재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개발하는 과정이 이제 그림으로 좀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저런 대칭적인 구조를 저희는 설계를 하려고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맛과 향을 주기율표에서 찾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걸 만들어 봐야 되니까 합성 단계에서 저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등 파우더를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네.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재활용을 해서 얻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전기로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열을 합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잘 섞여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합성된 소재를 이전 소재와 공정하게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떠한 특정한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네. 아래 이제 알약처럼 보이는
형태로 네. 가공이 되어져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 단계로 거쳐서 실제 디바이스에 넣었을 때 이온이 빨리 움직이느냐, 아니면 촉매 역할을 잘 하느냐, 아니면 어느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신소재 개발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중 하나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어야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한 30개 정도의 소재를 제가 한 달 정도 동안에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운이 좋아야 한 개가 신소재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한 달에 한 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기존 소재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만 좋았는데 실제 평가에 넣어보니까 수시간 이내에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저도 지금 같은 느낌이거든요. 교수님들하고 한 달에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고 한 달에 하나 정도면 되게 괜찮은. 근데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뭐 나올 수야 있지만 그 중에서 기존 소재보다 뛰어난 소재가 나오기가 어려운. 정확하십니다. 신소재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했던 연구실에서 뭐 일주일만 있으셔도 아마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 소재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연구해야 되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또 있죠. 뭔가요? 제가 적절한 자료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아래 사진이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소재만 핫한 게 아니라 컴퓨터도 핫하죠. 컴퓨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실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가 지금 액박하고 동일하다고요? 네, 찾아보니까 수치적으로도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슈퍼컴퓨터들인데 저 하나하나가 큰 냉장고 하나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냉장고였지만 최근에 나오는 엑스박스라고 하면은 한 컴퓨터 PC의 한 반 정도만 할까요? 그 정도만한 것과 성능이 동일하다고 하죠. 그만큼 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그런 있었죠.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컴퓨터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네. 여러 규모에서 이러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왔었습니다. 아, 그러네. 기체나 액체에 대한 그런 유체 역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케일에 대한 시뮬레이션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굉장히 작은 수준이죠. 비유를 하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0의 11승 미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하면 대략 비슷한 수준이죠. 와. 마치 이제 태양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저희도 원자와 전자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신 분은 실제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고요. 아, 역시 약간 박사님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너무 당치 않은 얘기라서 네.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원자단의 시뮬레이션이라 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좀 예시로 제가 또 연구했던 거를 가져왔는데 네. 산소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소가 빨간색이고 이 산소 분자가 어떤 촉매 표면에 붙고 떨어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오,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기존 소재 대비 신소재가 좋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는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네요. 그 결과를 굳이 만들어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재는 어떤 단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소재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현재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어져 있는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소재 원자 전자 단위의 그런 소재 시뮬레이션들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거의 없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미국의 이러한 연구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에서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지금은 굉장히 충분하게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지금 챗 GPT나 아니면 제가 불타는 자동차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상상형 AI. 네, 바로 AI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거쳐서 AI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구글 딥마인드가 옛날 광고할 때 몇십만 개의 신소재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거 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발전했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네.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I가 신소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소재를 이용한 연구 중에서 좀 국내에서 다른 분들이 연구하신 것들을 제가 좀 유심 있게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신소재를 만들려면 설계하고 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달에 30개 만들었는데 한 개가 합성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럼 저는 정말로 많이 허무했거든요. 네. 그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합성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결과를 또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데요, 신소재 쪽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결과가 얘기해주는 건 이 논문이 나왔 당시에 최근 5년간 실제 실험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신소재가 합성 가능하다는 것을 얼마만의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본 건데 만들어진 AI가 86.2% 정도의 정확성으로 이제 합성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이 가능했으면 실제 적용이 됐을 때 또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네, 장 네. 주시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한 국내 연구진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현란한 그래프가 보이시죠? 네. X축하고 Y축이 얘기하고 있는 건 소재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비율이고요. 네. 색깔로 표시되는 건 노란색일수록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네. 이제 파란색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진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 노란색이 보이시죠? 네. 저 부분에 찍히는 어떤 원자의 조성을 이 그룹에서는 실제로 합성도 하고 평가도 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성능을 보인다고 검증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딱 약간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거지. 네네. 여기 찍으면 돼. 요대로 만들어. 그러면은 그대로 만들었더니 대박 나오는 거지. 와, 겁나 편해졌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AI가 짱이군요. 네, 그래서 신소재 부분에서도 이제 AI가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분야에 상관없이 무조건 AI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드라고 하는 AI가 38만 개의 신소재를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로봇들이 지금 쿠킹하고 데모.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사진 와. 아래에 기계 로봇 팔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네. 저 로봇이 그렇게 예측한 소재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요리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소재가 또 개발될 것을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쓰면은 인간은 뭐하냐? 어디다 써먹어?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 로봇 팔보다 인간의 노동이 더 값쌀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네,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학원의 문은 또 열려 있으니까요.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실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계는 비싸니까 대학원생을 갈겠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학위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예요. 오. 그런가요? 뭔가 아쉬운데? 네, 그니까요. 오마카세 너무 맛있었는데 좀 더 먹고 싶은 느낌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초이온 전도체에 대한 개발 네. 그리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맥신 그리고 최근에 핫한 AI와 결합한 신소재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연구 내용이고요. 네.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고 네. 앞으로 또 안 될 거하게 나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표지민수님과 함께한.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이렇게 끝인가요? 끝이에요. 마지막 사진 또 하나 있는데요. 늦은 시간에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게 뭔가요?
교수님들은. 아이씨 나왔어요 지금. 음식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음식으로 끝맺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저희가 맨날 먹던 것만 먹다가 네. 이제 소고기를 와사비랑 먹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퓨전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저런 재료 음료 마시기도 하고 요즘은 네. 또 재료 슈가 소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제 네.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소재 분야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성능을 기대하는 만큼 그런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일상에 항상 묻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완벽합니다. 또 의미 있는 마무리까지. 네. 약간 오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오마카세 집인데 고수의 집에 딱 들어가서 예, 예. 그냥 이렇게 딱 놓는 거야. 예, 예. 그럼 먹겠죠? 네.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쵸. 어. 근데 맛있어.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오늘 출연?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좀 감사 인사를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서 어머, 네네. 어머, 이렇게 끝까지.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제 이평구 원장님 감사하고요. 네. 핵심 광물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정경호 본부장님 그리고 노기민 센터장님은 제가 연구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굉장히 팬시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혼자 셰프로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같이 함께한 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강택 교수님 그리고 이찬호 박사님 그리고 또 학생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유형민 학생, 김동현 학생 또 감사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다른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네. 김성경 박사님, 김대영 박사님 네. 그리고 또 황동훈 학생 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오늘 보여드린 내용에서 다 많은 연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자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또 오늘의 자료가 있기까지 오늘의 발표가 있기까지 네. 도와주신 분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는 거 보면은 또 정인철 박사님 이 마음 씀씀이가 예. 어떤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